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문경원입니다. 과학 전람회를 위한 작품 설명서 및 차트 작성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경기도 대회를 거쳐 전국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자료를 구성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 전람회를 위한 작품 설명서 작성, 차트 만들기, 그리고 유익점과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 설명서 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회를 준비하실 때 공문을 통해서 작품 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아마 받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숙지하고 이 규칙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작년 전국과학전람회 양식 기준입니다. 보시면 일단 작품 설명서는 한글을 사용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작품을 제작하셨다면 설계도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진 정보에 이름이나 소속이나 지역, 그리고 학생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모든 심사가 블라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작품 설명서에 관련된 작성 규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처음에 설정하실 때 이 규칙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제 권장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설명서 내용의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품 제작의 동기, 목적, 내용, 제작 과정, 전망, 효과, 활용성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또 본 작품의 차별화된 장점과 우수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사용한 인용 자료나 참고 자료가 반드시 그 작품 설명서 내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한 작품 설명서의 분량은 한 작품당 3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는 분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과학 보고서 작성과 비교를 해서 과학 전람회 작품 설명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작품 설명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틀과 같은 형태의 구조도를 먼저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자, 크게 체제는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텝별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요, 이제 본 연구를 어떤 동기 또 혹은 어떤 배경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지와 왜 본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의 도입이자 자신의 연구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기술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심사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어떤 맥락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지를 먼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의 연구 없이 그냥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와 관련해서 이루어져 있던 선행 연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출품대의 과학 전람회의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헌 조사를 하신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가 명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진술하시는데요. 이것은 명확한 문장으로 진술하시거나 혹은 연구 질문으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붉은 글씨로 작성한 이유는 목적이 분명해야 그 이후에 있는 연구 방법이나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이 본 연구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재료 및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연구에 사용했던 재료나 장비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내가 사용한 시약, 대상 생물, 어떤 물질, 어떤 기구, 어떤 제작 재료, 어떤 측정 장비를 이용했는지를 상세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설계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때에는 작품을 제작하셨다면 그 제작 방법을, 어떤 생물체를 기르셨다면 배양 방법을, 혹은 어떤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을 하셨다면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또 측정 방법, 그리고 실험을 한 그 실험실의 환경 정보 같은 것들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로 얻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였는지를 기술하셔야 하는데요. 최종 자료 계산 방법이나 통계 처리를 하셨다면 어떤 통계 프로그램, 어떤 버전을 이용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였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실험이라든가 자료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얻었던 결과를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글뿐만 아니라 표, 그래프, 사진, 모식도 등 시각적인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계 처리를 하신 경우에는 통계 처리 결과 값도 역시 결과 부분에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와 관련해서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결과에서 기술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얻었던 어떤 로우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고 또 연구에서 질문으로 제기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정리된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논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연구의 논의는요, 아까 저희가 담담하게 기술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얻은 결과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작을 추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연구를 하시고 혹은 실험을 하셨을 때 어쩌면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고 또 혹은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내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포지티브 리졸트라고 할 때 이것은 강조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이 어긋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데이터,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일종의 고찰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균형점을 유지하셔야 하는데요. 당연히 포지티브 데이터를 강조해야 내 연구의 매력이 돋보일 것이고요. 반면에 네거티브 데이터를 숨기게 되면 여러분의 연구의 신뢰성에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데이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리졸트와 네거티브 리졸트에 대해서 균형 있게 기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보았던 관련된 선행 연구와 비교를 할 때 내 연구는 어떤 동질점을 갖는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연구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부각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과 논의로부터 이 연구와 관련된 향후 전망, 그리고 효과,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활용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혹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참고 문헌들은 참고 문헌 리스트로 작성하셔서 마지막에 꼭 첨부해야 하며, 참고 문헌에 대한 게시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표절이라고 하는 다른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품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요, 먼저 제시된 체제와 분량을 준수하셔야 하고요. 심사 과정에서 블라인드 처리되는 부분에 유의해서 이런 부분이 작품 설명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함하시는 사진이나 그림, 모식도 등은 명확한 해상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시고요. 그래프나 표, 통계 처리 결과는 해당 형식에 맞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참고 문헌을 작성하시고 제시하셔서 표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역시 이제 작년 과학 전람회 기준으로 작성 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설명 차트의 경우에는 심사장에 직접 본인이 가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도 심사를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되게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의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경기도 본선대회와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차트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대회의 차트의 규격을 꼭 확인하시고 이것에 맞게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 차트의 경우에는 보고서와는 달리 한눈에 보여질 수 있는, 한눈에 내 연구가 무엇을 했는지, 내 연구에서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인지, 매력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글씨보다는 해당하는 핵심적인 큰 글씨와 선명한 그림, 그래프, 모식도, 이런 표 같은 것들이 시각적으로 제시가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66회 경기도 과학 전람회 양식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될 어떤 사항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하는가를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이제 작년 전국 과학 전람회 양식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 전람회의 출품 분야에 따라서 배경색과 마스코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출품하는 그 분야에 맞게 해당하는 양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경기도 대회와 비교할 때 차트의 크기가 좀 더 커집니다. 특히 이제 달라지는 것은 가로 너비라고 하죠. 이것이 120cm, 1200mm로 가로폭이 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차트를 만드실 때 화면의 배치 구조를 조금 변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작성했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과학 전람회 차트인데요. 일단은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길다는 점에 착안해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3단에 다단을 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일단 맨 위에는 마스코트와 함께 제목이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작품 요약 설명과 출품자 지도교사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가려둔 건 뭐냐면 실제로 가서 대면 심사를 하게 될 때는 이 부분을 가리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연구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 정말 및 활용성이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타이틀은 다른 색깔과는 차별화되게 눈에 잘 띄는 이런 박스 처리를 하여서 배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많은 글씨보다는 사진이나 그래프, 표 등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논의하는 단계에서도 요약하는 글들을 플로우 차트의 형태로 제시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다른 차트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이 지구과학 분야에서 제출한 전국과학 전람회 포스터입니다. 여기도 개발 연구였는데요. 본인이 개발에 사용한 어떤 주요 부품들, 개발하는 과정, 개발하는 순서의 플로우,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이미지로 잘 처리하여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물리 분야에서 실험을 한 연구인데요. 다양한 실험 방법에 대한 그림 자료, 그리고 실험 장치에 대한 사진, 그리고 결과에 대한 그래프까지, 그리고 중요한 글씨의 경우에는 결과를 이렇게 붉은색 글씨로 나타내서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유의점과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품 설명서의 경우에는 구조화를 통해서 체제를 먼저 세우시고 내용을 작성해 가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설명서의 경우에
작성 시간을 줄이시려면 연구를 진행하실 때 미리 참고 문헌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컴퓨터 파일이나 아니면 출력물 보관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실험 진행을 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하시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진을 촬영하고 수집하거나 실험 결과를 기록을 꼼꼼하게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작품 설명서를 다 작성하신 이후에는요, 바로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품 설명서를 글로 작성하다 보면 사실은 주스로움이 맞지 않거나 뭔가 비문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고 그 해당하는 그런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제출하시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경우에도요. 작성하고자 하는 차트의 크기에 비추어서 먼저 밑그림을 그리셔서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할당한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에 맞추어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꼭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실제 사이즈로 출력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사이즈로 출력을 했을 때 내가 화면에서 보는 것이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체제가 잘 출력되어 나오는지, 또 하나는 저희가 삽입한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깨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출력되는지를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